신은 그들에게 천재적인 재능을 주었고 엄청난 희망이죠. 비운의 천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일상에 타고난 장애를 주었다. 과연 그들이 가야 할 숙명의 길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 발생이 지금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의 선물이라고 보거든요. 서번트, 과연 자폐의 또 다른 증상인가? 신이 선물한 축복인가? 타고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세기의 천재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발달 장애를 알았다는 것. 백시와 천재, 손바닥을 뒤집듯 양날의 칼을 쥔 아슬아슬한 경계. 그곳엔 어떤 비밀이 숨겨진 걸까? 굉장히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자폐증이나 아니면 지적 발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죠. 영화 레인맨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서번트 신드롬. 그렇다면 과연 서번트 신드롬은 영화 속 환상일까? 실존하는 것일까? 숫자에 민감한 서번트가 있고요. 세밀화를 잘 그리는 서번트가 있고요. 청업 능력이 뛰어나서 베토벤의 악장을 보여주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옮겨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해서 서번트에는 대여섯 가지 유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세상의 주목을 받아온 서번트의 해외 사례는 이미 언론에서도 소개됐다. 말레이시아의 소년 핑리아는 10살 무렵 그림에 놀라운 재능을 보이는 서번트를 발견. 놀라운 묘사력과 환상적인 색채 감각을 과시하며 피카소의 환생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국내에서도 이렇듯 서번트 능력을 가진 천재가 있는 걸까? 한국의 핑리안으로 불리는 서번트 화가 이종우. 국내 자폐 환자 중 최초로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는데, 그러나 제작진과의 첫 만남에서 그는 또래보다 발달이 늦어배는 정도였다. 오로지 타고난 재능만으로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는데, 그렇다면 천재라 불리는 그의 그림엔 어떤 재능이 숨겨져 있는 걸까? 국회에서 전시할 때 작품을 보고요. 그 장애인 작품이라고 전시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 아르브리 작가였어요. 다듬지 않은 거친 형태의 미술을 가리키는 말 아르브리. 서번트 재능을 가진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다스리.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 서번트화가 종우를 만난 당시의 느낌을 들어봤다. 되게 빨리 그리더라고요. 사사사사 그리는데 로봇가 다 틀리고 각도도 다 틀리고요. 이게 대단하구나. 진짜 어디 정도까지 발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경이로웠죠. 그림을 그리는 순간조차 장애를 떨치지 못하는 그이지만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난다. 제작진의 요구에 잠시 틈도 없이 빨라지는 손놀림. 무엇을 상상하든 순식간에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해내는데, 놀라운 것은 그림 속 동물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다른 표정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다. 기본적 소통을 위한 의사 표현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가졌지만 이거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림 그리는 게 재밌다는 건가요? 예. 그 좋아하는 게 있어요. 또 거기에 빠지면 그것만 계속 그려요. 과연 그림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걸까? 어린 시절 자폐 진단을 받은 아들. TV에 빠져 넋을 놓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 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놀라운 집중력으로 그려내는데, 자기 재능으로 뭔가를 창작할 때 뭔가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명예도 바라지 않고 그냥 행복하다는 거죠. 서번트 친구들이 재능을 표현하는 게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가족들과의 소통조차도 힘든 그가 그림을 통해 세상에 하고픈 말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일까?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제작진은 국내의 또 다른 서번트 사례자를 찾아봤다. 역시 놀라운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 사례자를 발견. 이상으로
제가 작곡한 바다의 노래를 마쳤습니다. 직접 작곡을 하는 서번트가 있다는 놀라운 정보를 입수. 제작진이 직접 그의 재능을 확인하기 위해 사례자를 찾아 나섰는데 여느 자폐 아이와는 달리 자신의 의사 표현이 분명하다. 왜 찍고 있어요? 그러나 사례자 역시 발달장애의 모습이 발견되는데 딸 갔다 오랬다. 평범한 게 아니에요. 난 너무 맑고 싶은데. 몸짓은 오히려 몸짓이 평범해요. 그래서 즉석에서 장명을 해드렸어. 여기 아주 낙서가 많죠? 주변은 온통 묘한 낙서로 가득하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단어들, 과연 모호한 단어들의 나열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 왜 처음에 낙서를 해야겠다는 생각했어요? 낙서 기록을 하면요, 나 나오니까 이렇게 벽에 계속. 하나같이 날짜가 적혀 있다는 것. 그래서 기록장 같은 거는 막 여기다 책상에 놓지만 이거는 이 낙서는 잠잘 때도 막 누워서 이렇게 잠잘 때도 막 잠잘 때 막 부시시 눈을 뜨고 떠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기록한 거를. 이거는 정말 무슨 말? 나는 그게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날짜에 관심이 많아요. 아, 날짜에 관심이 많아요?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항상 그게 딱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지워지지 않아. 머릿속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례자. 과연 무슨 얘기일까? 어릴 적 유난히 달력에 관심을 보이던 아이. 언제부턴가 달력에도 없는 날짜와 요일을 척척 맞히기 시작하는데 발달을 멈춘 아이에게서 발견된 놀라운 수리력. 그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걸까?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달력도 잘 맞춘다면서요? 물어봐요. 들어볼까요?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화요일? 네. 1999년 4월 24일은? 1999년이요? 토요일. 토요일이에요? 한치 오차도 없는 상황에 할 말을 잃은 제작진. 우연히 맞춘 거예요? 아니요. 계산했어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1999년이 2010년하고 좌표가 똑같거든요. 두 시대의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너무 막 하루하루에 뭐 있었는지 그날 다 외우면 너무너무 머릿속이 터져서 기억력에 한계가 올 것 같아서 내가 좀 아무리 지우려고 그날 어떤 날 뭐 있는지 잊어버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지워져요. 그게 다 기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는 왜 모든 날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걸까? 해외 사례에서도 발견된 서번트의 공통적 특징은 바로 놀라운 기억력. 전화번호를 한번 주면 그 한번 쭉 읽고 나서 그거를 내용 그대로를 잘 암기한다든지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물어보면 그걸 순식간에 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지금은 또 며칠이나 지났을까라고 물어보면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답을 한대요. Flying is very dangerous. 1987, there were 30 airline accidents, 211 were fatalities, and 231 were death in the passage. American Flight 625 crashed April 27, 1976.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숫자 하나하나까지 기억하며 집착하는 형태가 서번트의 초기 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사례자의 경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눈 한 구두머로 공점 아이예요. 안녕하세요 해볼래? 슈카이 나이스예요. 물은 한 구두머로 로스라 그래요. 로스. 엄청 그리기 엄청 복잡한 거예요. 껴리암, 갈겨리암. 지금 하려는 게 언어 이름이 뭐야? 흥구둔 어입니다. 자신만의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다는데 국어 교사로 교편을 잡고 계신 어머니의 영향일까? 이 역시도 어린아이의 낙서가 아닌 놀라우리만치 명확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냥 블랙홀이라고 다른 단어를 한번 써볼 수 있어? 이게 블랙홀. 해석 못하겠어요 좀 전혀? 정말 같은 글을 쓰는 것일까? 네 이름을 한 구두머로 써봐. 내 이름은요? 내 이름 한 구두머 이름을 하면 김남걸 한번 써봐. 김남걸 한 구두머로 이름을 하면 얼차 독치그주예요. 아이 그냥 해. 그냥 얼차 독치그주 할 거예요 그냥. 얼차는 성이고 독치그주는 이름이에요.
이거 한 번 더 써봐. 엄마 비교해 볼 거야. 자, 이제 비교 들어갑니다. 자, 똑같네. 역시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다면 자신만의 언어를 만든 이유는 뭘까? 와, 이게 언제 만든 거야? 이게 참 멋있다. 2009년 1월. 2009년 1월? 2009년에 만들었어요 처음에. 나만의 언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어를 만들어서 쓰고 싶고 막 한글만 쓰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너무 현실적이니까. 너무 현실적이니까. 자칫 엉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언어 창조에까지 이른 사례자의 극단적 창조성. 과연 그의 재능은 어디서 온 걸까? 한쪽이 상대적으로 발달이 부족하면 다른 한쪽이 그 부족한 발달을 보상하는 기관이거든요. 왼쪽 뇌가 발달이 부족해서 언어 발달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오른쪽 뇌는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좀 더 훨씬 더 많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현대 의학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서번트의 원인. 전문가들조차도 밝히지 못하고 추측만 있을 뿐이다.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소년의 놀라운 행동들. 제작진의 궁금증은 점점 더해가는데. 그렇다면 서번트의 능력은 다양한 분야로도 발달이 가능한 걸까? 제작진의 궁금증을 증명하듯 사례자의 진짜 재능은 따로 있다는데, 한 번 들었던 곡을 그대로 연주하는 것은 기본.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즉흥 연주를 펼치며 작곡을 시작한다는데, 그의 재능은 일찌감치 알려져 지금은 전문 영재교육원에서 음악적 재능을 키워가고 있다.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음 감각에 있어서는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리를 높이로 이렇게 다 듣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사람만 가슴 떨리지. 그렇지. 근데 난요 날짜도 막 가슴 떨려요 막. 370 안 들어갔어. 네. 라면도 먹었어. 네. 정이 많을 것 같은 아저씨도 만났어. 그 느낌. 어때? 집어넣을 말만 하면 완전히 최고고 꿀 같다. 꿀 같다. 그럼 그거를 소리로 하면. 한 4마디쯤 되는 것 같다. 그럼 8마디로 하면? 8마디. 바뀌었어? 네. 그건 뭐야? 그게 좋다를 꿀 같다를 소리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꿨어. 아까 따라라 이거하고 달라졌잖아. 네. 바꿔도 수정이야? 그러면 수정된 거 4마디를 8마디로 한번 늘려볼래? 늘려봐. 이거예요. 라장조가 난 기분 좋은 거예요. 그 8마디가 네가 정말 머릿속에 있었던 건지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아까 쳤던 거 그대로 쳐봐. 좀 전에 이제 플러스.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치는가 싶었던 연주를 완벽히 재현하는데, 진짜 건강한 느낌이다. 이게 저희 만난 기분이에요? 네, 그때 딱 그 느낌 들었어요. 너무 복잡하죠, 화성은. 정말 어렵다. 이해할 수 없죠. 정말 너랑 많은 얘기를 해야 그게 이해가 되겠다. 내가 난 항상 평상시 일상 항상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 식으로. 신기하죠. 장애와 재능을 순식간에 오가는 놀라운 변화. 어떻게 시작된 걸까? 옆방에서 들려오는 곡을 듣고서 소곡을 막 따라치는 거.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났더라고요. 그게 몇 살 때인가요? 그게 6살 때.
6살 장애아이의 재능이 발견된 것은 우연이었을까? 여느 때처럼 혼자 놀기에 빠져있던 아이. 그런데 음악을 듣던 아이의 반응은 놀라웠다. 한 번 들었던 음악을 거침없이 연주하고, 작곡 역시도 예외는 아닌 걸까? 또래 아이들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악보 그리기를 거침없이 해내는 것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천재성, 서번트였다. 여기다가 집어넣기가 조금 그 악보를 그리는 놀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자기 곡을 썼어요, 악보에다가. 이번에는 제가 작곡한 바다의 노래를 치겠습니다. 바다의 노래는 언제 작곡했지? 뭐 보고 작곡한 거지? 바다가 철 썩이는 거랑 잔잔한 물결이랑 시작. 상상만으로도 바다의 풍경이 음악으로 펼쳐지는데, 과연 사례자의 음악성은 놀라운 기억력의 결과일까? 작곡가의 감성일까? 머릿속에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그 화음의 어떤 길이 있어요. 항상 그 화음의 길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펼쳐내는 그런 다양한 음형들, 또 다양한 어떤 그 이제 음악적인 진행들, 이런 것이 좀 풍부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서자마자 나타나는 충격적 반전. 언제 그랬냐는 듯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일상생활조차도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또 하나의 궁금증, 모든 자폐아는 서번트일 수 있는 걸까? 자폐와 서번트의 관계, 전문가들은 과연 서번트의 발생 확률을 어떻게 판단할까? 발달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 한 2,000명 중에 1명꼴로 보통을 말을 해요. 그 자폐 아이들의 99명이 그렇지 않은데 서번트 1명으로 인해서 자폐 아이들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돼서 전문가의 소견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서번트 확률. 기적은 이들에게 또 다른 희망일까? 또 다른 서번트 사례자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은 제작진. 자폐 1급 판정을 받은 사례자 역시 겉으로는 장애 이상이 무엇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일상생활의 한순간도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해낼 수 없는 극심한 상황의 사례자. 여기 처음 온 날이 언제야? 3월 마지막. 아이고 2007년도 몇 며칠 왔어? 2007년 3월 26일 3월 마지막 주 월요일, 2007년 1월 30일 1월 마지막 주말, 2007년 2월 10일 왔는데 강신경 시간에 왔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례자 역시 놀라운 기억력으로 서번트 능력을 보여주는가 싶었는데, 다 알고 있어. 1차적인 반응은 일단 놀라운 기억력. 약 먹으래나? 네. 그렇다면 전문가 역시 그에게서 서번트의 가능성을 발견한 걸까? 정신과 교과서 제일 기본적인 책인데 이거는 서번트 안 나옵니다. 이 의사들은 치료를 하는 병을 배우는 건데 이렇게 서번트처럼 굉장히 드문 케이스에는 별다른 관심을 덜 기울이거든요. 사례자의 집으로 동행해 그의 일상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윤조 씨, 네. 날짜 맞추게 해봐요. 네. 우선 그에게서 발견되었던 기억력에 대한 또 다른 검증을 시도해 보려는데,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날짜와 요일을 정확히 기억해내는 사례자. 그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관찰 카메라를 통해 그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다. 뭐 개발한다고 해서 장애의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봤어요.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회성이 지금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견도가 뭐 어디 나가서 뭐 규칙과 규율을 지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현실에서 기적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그 재능으로 볼 때는 거의 영재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다른 행동은 정신지체, 지적장애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타내는 능력과 또 보편적인 능력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러한 재능이 있다 하지만 전혀 동년배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는 고립된 상태입니다. 사실 음악이나 미술이었으면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기억력 가지고는 세상에 쓸 일 별로 없잖아요. 요즘은 또 컴퓨터라는 메모리가 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서번트. 천재성조차 이겨내지 못한 이면의 고통은 무엇인 걸까? 반 친구들하고 처음에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2학기 들어와서 약간 또 갈등점이 있었고 학교 가기 싫다. 학교가 가시밭길 같다. 막 큰 고비였죠 그게. 큰 고비. 앞으로 이제 종우가 아직까지는 이성의 눈을 안 떴지만 언젠가는 또 이성의 눈 뜰 때가 있는데 그런 것도 진짜 신경 써요. 아무리 부모가 신경을 안 쓴다 해도 가는 손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그 아이가 보이는 재능에만 그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아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끌어내주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로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내 아이. 서번트의 능력만이 희망인 걸까? 혹은 기적을 재촉하는 희망 고문인 걸까? 발달장애 아들을 둔 가수 이상훈 씨. 아들의 장애가 그와 가족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들에게도 기적은 찾아왔다. 은근히 엄청 기대를 했었거든. 집사람하고 나하고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서번트적인 어떤 역량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 시켜봤다고 우리도. 승훈아, 아빠 봐봐, 아빠 사랑해요. 수영에 탁월한 아들의 재능을 발견한 후 가족들의 삶 역시도 달라졌다. 그 내년에 올림픽이잖아요. 그 대표까지 뽑혔거든요. 그렇게 오래 열심히 해왔던, 그렇게 우리 온 가족이 매달렸던 수영은 사실 한 10개월 전에 그만뒀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 수영을 포기한 후 트럼펫을 연주하며 또 다른 희망을 찾아가는 이들. 아마 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부모든 이 아이가 좀 특별한 재주가 있다면 그같이 좋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번트. 장애와 재능의 미지의 경계. 누구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한 기적. 과연 서번트를 풀어낼 해답은 없는 걸까? 서번트에 부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은 있어도 지속적으로 서번트 연구하는 분들은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이 신인류가 있다면 그 중간 과정인 것 같은 거죠. 수많은 가설만을 남기며 현대 과학으로는 풀어내지 못한 미스터리. 이 놀라운 현상은 기적처럼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신의 선물일까? 혹은 또 다른 세상을 갈망하는 이들의 거침없는 몸부림일까? 시대를 초월하여 최고의 명이라 불렸던 허준은 그 잊어서 동의보감에 민간요법과 관련된 내용을 집필. 이 헐벗고 가난한 백성들을 병으로부터 구제하였다. 3, 4년, 한 5, 6년은 제가 병원을 전혀 안 갔어요. 거의 민간요법으로. 민간요법만이 최고의 의학기술이라 믿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의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민간요법만이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안 들어가고 또 시간 전략되고 못 고칠 수 있는 병이 없어요. 민간요법의 의학적 효능을 두고 민간요법을 부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민간요법은 약일까 아니면 독일까? 현대의학과 의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평균 수명 연장이 일어났다. 하지만 반대편의 입장에선 병원을 거부하고 오로지 민간요법으로 모든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이 있다. 과학적 입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들이 민간요법을 믿고 직접 향하는 이유는 뭘까? 발에 쏘면 된장 발랐죠. 바른 적 있으세요? 네. 효과가 있던가요? 네, 효과 있는 것 같아요. 기침 많이 할 때 배에 갈아가지고 물에 끓여가지고 먹이거든요. 은행잎을 그 술에 담가가지고 그걸 복용을 해보면은 좋다 하고 이제 그걸 왔었어요. 실제 제가 술에 담가가지고 먹어봤어요. 먹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민간요법과 관련된 취재를 하던 중 제작진은 민간요법으로 모든 병을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이트를 찾을 수 있었다. 사이트엔 갖가지 민간요법에 관련된 정보는 물론이고 병이 나았다는 제보글도 제법 많았다. 마침 민간요법과 관련된 모임이 있다고 하여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민간요법을 배우기 위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궁금한 점 질문 좀 받으세요. 민간요법을 배우는 연령대는 젊은 층보다는 대부분이 중장년층이었다. 병에 노출되기 쉬운 이들에게 민간요법은 대단한 관심거리인 듯했다. 사용하는 민간요법으로 그 빙초산에다가 그것만 붙여놔도 무좀 없어져. 회원들은 서로 간의 민간요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민간의술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몇 번 오세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 옛날에는 병원을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제가. 맨날 몸이 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병원 맨날 갔었는데 거의 한 3, 4년, 한 5, 6년은 제가 병원을 전혀 안 갔어요. 예. 실제로 병이 나았다고 믿는 이들의 주장,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걸까? 민간요법으로 모든 병을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좀 더 확실한 사례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비교적 건강해 보이는 그는 민간요법을 최고의 의학이라 생각했다. 민간요법이라는 거는 극한 상황이 아니다면은 병원을 안 가도 다 민간요법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요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유광식 씨. 그는 언제부터 민간요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일까? 저희 장모님께서 2006년도 9월 19일 날 폐암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령이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던 장모님. 그러던 어느 날부터 눈에 띄게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고 장모의 병명은 폐암으로 밝혀졌다. 병원에 가지 못할 정도로 약해진 장모를 위해 민간요법을 공부하기 시작한 유광식 씨. 폐암에 좋다는 민간요법 연구는 물론이고 좋은 약초를 구하러 전국을 누볐다고 하는데 그러던 그의 눈에 띈 민간요법은 바로 키토산. 그의 말에 따르면 민간요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모님의 병은 호전이 됐고 이때부터 민간요법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겼다고 한다. 그는 현재 개인 사이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민간요법에 대한 효능을 알리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 한번 나 병원에 가서 약 하나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남용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지. 자, 여보 이리 와봐. 네. 뒤에 이 몸이 안 좋게 김이 좋다네. 김을 한번 해봐. 당신 이 몸 안 좋잖아. 저 김이 이 몸이 좋대. 그게 뭐 어디 나왔는데? 이빨 벌려봐. 아유. 맨날 이런 거 하라고 아유 아주 귀찮아 죽겠어 그냥. 난 뭐 하라 그랬어. 뭐 어디 좀 아프다 그러면 뭐 와라 뭐 내가 해줄게 뭐 이거 먹어라 뭐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막 귀찮아가지고 아프다 소리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애들도 지 아빠한테 아프다 소리 안 해요. 민간요법은 귀한 약초, 약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채소가 곧 약이라고 믿는 유광식 씨.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약을 구하는 발품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번엔 또 어떤 약을 구하러 온 것일까? 왜 오신 거예요? 파 사러 왔어요. 파요? 예, 콧물이 날 때 파가 코 밑에 묻혀서 하면은 거친다 그래서 파 사러 왔습니다. 바로 콧물을 치료한다? 제작진에게 직접 그 방법을 보여주겠다는 유광식 씨. 뭘 이렇게 맨날 사가지고 온다니까. 저 팥뿌리를 한 1cm 잘라가지고 콧등에다 붙여서 반창고로 붙여갖고 잠을 자면은 콧물이 끝인데. 흔한 파뿌리도 그의 눈엔 감기 및 콧물을 낫게 하는 약이 된다는 것인데 이걸 콧등에 붙인데 여보 이리 와봐. 하여간에 별거를 다 시켜요. 아이고 참말로 뭐 맨날 뭐를 해가지고 붙이란 말.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가 다음으로 보여준 민간요법 재료는 바로 옥수수. 그런데 알은 보이지 않고 다 먹고 남은 속대만 보인다.
잇몸 질환이나 치과 질환에 탁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제 저희 집사람이 이걸 체험을 해보고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실제로 국내에 시판된 잇몸 치료제 원료 안엔 옥수수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근거가 있다는 증거였다. 민간요법에 대단히 자부심이 강한 그는 최고의 민간요법을 알려주겠다며 뭔가를 준비한다. 그런 그가 준비한 것은 바로 마늘. 마늘을 다듬고 이리저리 칼집을 내고 마늘 꼭지까지 깨끗하게 마무리하고는 웬일인지 방으로 들어가는 유광식 씨. 그런 그가 뭔가 수상쩍은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마늘에 크림을 꼼꼼히 바르고는 급기야 바지를 내리고 이상한 행동을 취하는데 마늘을 칼집을 내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마늘 향이 온몸에 퍼지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치질에 좋고 전립선에 좋아요.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 민간요법을 연구하기엔 24시간도 모자란다는 유광식 씨. 모든 민간요법을 직접 실험해보고 증명하기 때문에 따라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주장인데 유광식 씨의 주장대로라면 마늘을 한문에 넣는 것만으로도 질병이 치료된다는 것이다. 과연 의학적으로도 그 사실이 입증될 것인가? 민간요법을 연구하기엔 24시간도 모자란다는 유광식 씨. 모든 민간요법을 직접 실험해보고 증명하기 때문에 따라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주장인데 유광식 씨의 주장대로라면 마늘을 항문에 넣는 것만으로도 질병이 치료된다는 것이다. 과연 의학적으로도 그 사실이 입증될 것인가?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보았다. 마늘은 먹는 거지 항문에 있으라고 넣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체계적인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연구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들이 보고되는 마당에 그 말씀만 듣고 전해 내려오는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4대 미인 중에 한 명인 양귀비는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100일이 안 된 아기들의 오줌으로 목욕을 했다는 문헌이 발견됐다. 고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오줌과 관련된 민간요법을 찾던 중 요료법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다소 생소한 단어인 요료법은 이미 관련 책들도 있었는데 요료법은 어떻게 실행하는 민간요법일지 직접 사례자를 만나 확인해 보았다. 요료법을 하고 있다는 사례자는 백발이 무성한 민정식 할머니. 건강 관련 책자를 읽는 중간중간 뭔가를 마시고 있다. 마시고 또 마시고 다 마신 후에 화장실로 달려가는 민정식 할머니.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빈병이었던 병이 화장실을 나오자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또 마시는데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오줌만 먹지. 오줌을 마신다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데 오줌 소태라는 게 났어요. 오줌 소태를 오줌으로 고쳤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오줌 소태로 극심한 고통을 앓고 있었던 민정식 할머니. 주위에 도와줄 사람도 없어 홀로 고통을 참던 중 예전 요리법에 대해 공부했던 기억을 살려 오줌을 먹어보기로 했으나 실체에 옮기기는 너무도 어려웠다. 하지만 망설임보다 고통이 컸기에 눈 딱 감고 오줌을 마셨는데 희한하게도 오줌 소태가 싹 나았다고 한다. 세상에 감쪽같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계속 내가 이걸 마시면서 내가 오줌요법 전도사가 됐어요. 이때 제작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할머니. 이게 아주 보물이야 이거. 5년 된 거는 아주 이게 그냥 명약이 되는 거야. 오줌도 묵히면 명약이 된다. 할머니의 요리법은 매우 체계적이었다.
한 잔에 담긴 오줌을 10번에 나눠 조금씩 마시고 눈이 침침한 노인들은 눈에 직접 넣으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심지어 얼굴과 손에 직접 발라 마사지를 하면 고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할머니의 주장. 가히 충격적인 이 요리법은 할머니의 건강을 유지시켜준 최고의 민간요법이라는데 지금 내가 70이 넘어서 80이 가까운데 손이 애기손 같아, 애기손. 피부에는 뭐 더 이상 찾을 약이 없어 이거. 오줌이 할머니의 피부를 젊게 만들어준 걸까? 오줌으로 피부가 좋아졌다는 할머니의 피부 상태는 과연 어떨까? 직접 피부과를 찾아가 각종 검사를 해본 결과 할머니의 피부 상태는 지금 뭐 그 피부 상태가 뭐 피부결이라든지 그냥 피부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할머니의 피부는 굉장히 좋다는 결과. 그렇다면 오줌을 마시고 눈에 넣고 마사지의 효과는 의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까? 의학적으로 얼굴에 소변을 바르는 거는 사실은 특별히 근거가 있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 그 소변 안에는 특별히 들어있는 성분이라고는 수분하고 암모니아, 전해질 정도가 대부분인데 그게 피부에 뭐 큰 영향을 주거나 치료제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여전히 요리법을 놓지 않았다. 본인이 마시는 거에 그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요리법을 알리는 것은 요리법으로 효과를 본 할머니에겐 당연한 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셔? 다리가 아프셔? 네네 다리 허리 그래. 무릎도 좋아지고 허리도 좋아지고 그래. 요리법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찾아보던 중 제작진은 흥미로운 인물을 찾을 수 있었다. 전홍준 박사. 그는 국내의 저명한 외과 의사이자 요리법 예찬론자였다. 전홍준 박사를 바로 찾아가 보았다. 2004년도 그 요리법 그 세계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 학회에 참가했을 때 이 요리법을 통해서 현대 의학의 방법으로 잘 그 치료가 되지 않은 환자들이 요리법을 통해서 아주 극적인 그 치료를 하게 된 이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이 요리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이미 일본이나 독일에선 세계적인 요리법 관련 행사가 개최될 만큼 요리법은 학술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그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라는 것. 나는 저녁에 자기 전에 마지막 오줌 가지고 손하고요 이렇게 얼굴 마사지를 많이 하고 그대로 잡니다. 나오는 오줌을 모두 다 먹는다. 예, 하나도 버리지 말고. 외과 의사가 오줌 마시길 권장한다. 혹시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없을까? 오줌 속에는 극미량의 이제 독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아주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독성 물질이 섭취됨으로써 일종의 동종요법의 효과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문헌에 의하면은 요리법을 통해서 부작용을 일으켰거나 피해를 봤다는 사례는 난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 전홍준 박사의 병원 내에선 오줌 마시는 일이 그리 역겹거나 불쾌한 일이 아니란다. 요리법을 했거든요. 근데 혈압이 그때부터 떨어지더라고요. 그 박사님이 하란 대로만 했더니 그렇게 내 뭐가 좋아져 버렸어. 내 몸이 이렇게. 그래갖고 얼굴도 내가 이제 본 얼굴이라고요. 이렇게 띵띵 부었는데. 바르고 마시는 민간요법과는 달리 손으로 받는 민간요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광주의 한 가정집.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여느 가정집의 풍경과는 다르지 않다. 그런데 주부의 발걸음이 왠지 불편해 보인다. 한 손을 계속 주무르는 동작을 하는가 하면 제대로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보였다. 이쪽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이렇게 엉덩이까지요. 여기 특히 여기 위에 윗 엉덩이 쪽이 제일 아픈 거. 거의 이 정도? 근데 지금 많이 섰어요.
한번 완전히 진짜 기어다닐 정도로 아픈 적이 있었어요. 인터넷상으로 저희 신랑이 어떻게 알게 됐어요. 시우리는 어떻게 걸어? 시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너 엄마는 이렇게 걸어? 이제는 우리 엄마는 반드시 가잖아. 이제 많이 좋아졌지? 맞아. 마침 김세림 주부의 다리를 고쳐줬다는 민간요법 치료사가 도착했다. 했거든요. 예. 근데 활동은 되고요. 조금 움직이고 했더니 어떤 치료를 했기에 김세림 주부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던 것일까? 왼쪽이 올라갔네요. 예. 왼쪽이 올라갔거든요. 일단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해 아픈 부위를 비비고 누르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치료가 행해졌다. 엄마가 저기 아파. 나는 저거 보고 치료를 하는 내내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를 보는 남편의 마음이 무거워 보였다. 여기도 많이 편하시죠? 편하죠? 어차피까지 눈물이 날 만큼 고통스러운 치료의 대가가 그녀에겐 있었을까? 되게 아픈데요. 근데 나으려면 아파야 되는 걸 아니까 참을 수 있어요. 이게 좀 횟수를 거듭할수록 좋아진 부분은 좀 만져주면 시원한 느낌이 나중에는 들었어요. 그렇다면 효과가 있었다는 말인데 과연 안녕하세요. 그녀가 받은 민간요법의 비밀은? 제가 그 심부 근육 수기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보기에는 단순한 지압으로 보이는데 원래 그 지압을 좀 했었는데요. 그 저기 아프신 분들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오랜 그 임상 경험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독창적으로 만드는 안에 있는 뼈나 골격에 붙어 있는 근육을 손으로 자극을 해서요. 그 염증을 없애는 수기 요법입니다. 일반 그 수기 치료하는 사람들은 겉에만 건들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죠. 그건 치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경험자들 말에 의하면 아무튼 뼛속까지 힘이 작용한다고 그럽니다. 저도 모르는데 그 경험자분들 말씀에 의하시면 아무튼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수십 년 되신 분들도 분명히 호전을 시켜드립니다. 저기 말로 설명을 하시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시범을 조금 한번 그가 주장하는 심부 근육 수기 치료란 무엇일까? 그 염증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으면 하나씩 끝집에 올려서 없애는 겁니다. 약간 왼쪽으로 측만이 있으시네요. 척추를 기준으로. 높이가 틀립니다. 자, 똑같이 손을 가는데 여기는 별로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염증이 안 찼다는 소리거든요. 그러시죠? 네. 근데 여기 왼쪽은 틀리잖아요. 이 소리가 들릴 겁니다. 잠시만요. 진짜 잠시만요. 너무 아파. 그가 주장하는 이론대로 근육 속 염증으로 인한 고통이었을까? 오랜 기업사 경력, 거기에 근육과 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스스로 개발한 심부 근육 관리. 그는 기존의 수기 치료나 지압이 겉근육만을 움직여 근본적인 치료를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속근육, 즉 심부 근육의 염증을 빼내야 진정한 치료이자 관리라고 하는데 고관절로 인해 걷기가 불편하다가 심부 근육 관리를 받고 걸을 수 있게 됐다는 김세림 주부. 그녀의 고관절 상태는 어떨지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아봤다. 두부 쪽인데 지금 요쪽 여기가 지금 우리 그 두부인데 대퇴골 두부거든요. 두부인데 이쪽은 좀 매끈한데 여기는 약간 조금 끝머리가 이렇게 좀 약간 거칠게 보이거든요. 엑스레이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이렇게 뭐 만약에 무혈괴사증이다 해서 뭐 크게 심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이 정도 갖고는 뭐 만약 괴살증이다 해도 뭐 걷는데 크게 심한 지장 초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녀의
그의 상태는 악화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소견. 어떤 저 외과적인 방법 말고 뭐 다른 방법은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지금 이게 수기요법이라고 해서 숨 지압 같은 걸 해가지고 하나 낫게 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병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뭐 지압이라든가 뭐 민간요법으로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요. 예. 전통의학을 토대로 이루어진 오랜 역사가 바로 의학적 입증이라고 믿는 민간요법 사례자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민간요법 사용은 때론 병보다 무시무시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민간요법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앞서 민간요법의 정확한 이용법과 이해가 먼저일 것이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라든지 또는 그 보호자분들께서는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증명되지 않은 어떤 민간요법으로 쫓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 자체가 일단은 시간이나 어떤 환자들 노력의 어떤 소모전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꼴이 될 수가 있으므로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수건일 것이다. 고도의 의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요법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 민간요법은 이들에게 독이 될까? 아니면 약이 될까?